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가 유사과학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온갖 테스트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기질검사, 사주, 타로 카드, 뭐 온갖 테스트 뭐 이런 거 다 해봤는데요. 그런 거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생각보다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것들이 다 좀 쓰잘데기 없어 보이면 쓰잘데기 없는 일이지만 그런 걸 거듭하다 보면 아,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캐릭터가 있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나라는 캐릭터를 알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더 맞는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특히나 좋아하고 맹신하고 많이 알아본 결과 이것들을 다 알 필요는 없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네 가지는 미리 알아두면 삶을 사는데 너무나 유용하다, 그리고 필요하다 하는 것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다들 요즘에는 본인의 취향이라든가 퍼스널 컬러, 잘 맞는 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선적으로 중요성을 알고 많이들 챙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간과하기 쉬운, 하지만 알아두면 너무나 도움이 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건 네 가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맞는 운동인데요. 이게 이제 포인트는 맞는 운동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운동이 다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냥 저처럼 아, 나는 체육이 좀 안 맞아. 그리고 나는 운동이 좀 재미없어 해서 그냥 안 찾아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제가 그랬고요. 저는 체육을 얼마나 못했냐면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체력장을 했는데 반에서 끝에서 두 번째인지 아무튼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체육이 특히나 실기가 되게 안 좋았고요. 제가 체육 시간에 좀 잘하는 거는 앞구르기, 뒷구르기, 그리고 앞으로 숙이기 뭐 이런 유연성 관련된 것만 잘했고 나머지는 진짜 너무 못했습니다. 피구 같은 거 했으면 제일 먼저 맞고 죽는 애, 약간 그런 게 저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체육을 싫어했는데 제가 아프고 나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 나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수영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수영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잘 맞는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단순히 재미있다 이걸 넘어서 내가 그걸 했을 때 잘하기까지 해. 소질도 있어. 그런 운동이 있더라고요. 저처럼 체육을 못하는 사람도 그런 운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면 그냥 뭐 남들 다 헬스 하니까 헬스 하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헬스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헬스가 잘 맞는 사람이 있고요. 헬스가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금 면밀히 살펴보자는 거죠. 저는 이제 특히 지금 요가도 재밌고 달리기도 재밌고 자전거도 재밌고 수영도 재밌는데요. 맞는 운동들은 할 때마다 재밌어요. 자꾸 또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맞지 않는 운동은 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기진맥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친구를 요가원에 데려갔어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재밌게 했는데 친구가 거의 반죽음 상태가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반면에 그 친구는 자전거라든가 다른 건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잘 맞는 게 있고 잘 맞지 않는 운동도 우리가 해야 되는 운동이기는 해요. 저는 너무 유산소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헬스 같은 무산소를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일단은 맞는 운동을 찾아야 우리가 그거를 하면서 아, 내가 이거를 잘하기 위해 내가 못하는 근육도 키워봐야겠다 하면서 안 맞는 운동을 나중에 조금 더 보상작용처럼 하게 되거든요. 운동 자체가 익숙해졌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학교에서 알려주는 체육이라는 게 그렇게 운동이라든가 실제로 우리가 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운동과는 좀 거리가 있고 정말로 막 근육을 키우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잠깐 뭐 피구하고 뭐 이런 정도잖아요. 진짜로 교육이 막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물론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진 않습니다만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림을 배우면서 그림은 이런 거 아닌데? 약간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마찬가지잖아요. 학교에서 영어 배운 것도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쓰면은 아, 영어가 꼭 이런 건 아니네? 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만 한 체육 활동으로 운동이라든가 나의 소질 이런 거를 발견할 순 없고요. 내가 직접 해보면서 이 운동이 나랑 맞네, 안 맞네, 그거를 좀 찾는 거. 그런 나랑 맞는 운동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랑 맞는 운동은 재미가 있으니까 지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운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럼 나랑 안 맞는 운동도 그게 어쩌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요가가 맞지 않았던 친구는 너무 유연성이 떨어져서 요가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헬스를 힘들다고 한 거는 제가 근육이 좀 적어서 그런 거겠죠. 그렇듯 내가 한 운동에 좀 흥미를 느껴야 내가 부족한 것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맞는 운동으로 운동 자체에 흥미를 붙이는 거, 그거를 우리가 20, 30대에 잘 세팅해 놓으면 저는 그게 진짜 신체에 대한 재테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투자이자 나중에 어마어마한 복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남들이 너는 어떤 운동이 제일 좋아? 어떤 운동이 제일 잘 맞아? 라고 했을 때 바로 대답이 튀어나올 수 있는 나랑 맞는 운동 하나쯤 알아두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맞는 음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들 맞는 음식 아는 거 중요하지, 근데 굳이 그렇게 뻔한 걸 말해 라고 생각할 거라 생각했지만 알아도 이걸 잘 안 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넣었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찬 음식이 잘 안 맞습니다. 물도 무조건 좀 미지근하게 마시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몸이 기본적으로 좀 찬 게 있어서 겨울에 추위도 많이 타고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 힘들어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따뜻한 음식이 차라리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먹었을 때도 확실히 기분이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소화 잘 되는 음식 먹었을 때 진짜 좀 편안하거든요. 근데 이런 나한테 맞는 음식이라든가 체질 같은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실 그냥 먹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먹은 다음에 내 몸의 반응을 한 번 정도 보는 거예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일정 시간 이후에 커피를 마시면 진짜 카페인을 좀 너무 많이 탄다고 해야 하나? 그거를 제가 인정하기 싫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몸에 반응이 나타나니까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최근에는 제가 메론을 먹었는데 목이 너무 따끔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도 목이 좀 따끔거렸어요. 그래서 내가 약간 메론 쪽에 알러지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먹었을 때 진짜 살이 안 나고 오히려 기분이 좋다, 몸이 괜찮아진다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저는 차가 그렇고 히비스커스 티가 좀 잘 맞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제 입에 맞진 않아요. 저는 그게 맛있진 않은데요. 그거를 이렇게 먹다 보면은 내 속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부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두부를 먹으면 또 몸이 괜찮더라고요. 콩도 성질은 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두부를 먹을 때 항상 좀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음식들을 한번 먹어보면서 신경을 써보자는 거죠. 이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큼 먹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이 또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나의 신체에 대한 이해를 아는 게 어떤 활동을 할 때도 내가 좀 에어컨을 어느 온도로 틀어야 되는지, 내가 좀 어떤 곳에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기후에 좀 컨디션이 괜찮은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잘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속이 뒤집어지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다시 생기면 저는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나한테 어떤 음식이 잘 맞는지 먹고 나의 몸의 반응을 살피는 거. 저는 또 슬픈 사실을 알았는데 빈속에 파인애플 먹은 다음에 완전 속이 뒤집어진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것들, 혹은 내가 얼마큼 채워놓고 무언가를 먹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좀 면밀히 스스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욕심의 정도인데요. 사람마다 그 욕심을 갖고 있는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이든 뭐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하면 제대로 끝장을 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혹은 적당히 원하는 만큼만 하면 괜찮다, 이 정도면 끝낼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히 후자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의 경우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시작을 어려워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결심을 한 일은 정말로 잘해요. 근데 이제 저처럼 적당히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시작을 진짜 잘해요. 하지만 깊게 안 하고요. 어려워지면 또 금방 포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만의 특성을 알아야 내가 일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을 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막 그렇게 크게 제대로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고 뭐 하나만 하면 좀 저는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그거를 질리지 않게 하다 보니까 적정 수준 이상으로는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장인 스타일인 경우 있잖아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들 못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도 하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하나만 하는 그 장인들을 한 가지로 덤비자면 제가 이기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인인 사람들은 남들은 따라올 수 없는 그 정도의 무언가를 이루는 거, 그런 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항상 내가 욕심낸 분야는 상위 15% 안에 들자 하는 정도의 그걸 하고 있고요. 1%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고단할 것 같고 저랑은 잘 안 맞고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1%를 욕심내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반면에 이제 1%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유튜브도 하던데 요즘에 인스타도 하던데 하면서 남들 따라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1%를 못 이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파악을 했을 때 그걸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과 솔루션을 찾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전문직에 대한 꿈은 접었고요. 저는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욕심을 내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욕심의 정도, 본인의 스타일 파악하시면 그것에 따라서도 우리가 좀 인생의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인데요. 이거 알아두는 거 진짜 유용하더라고요. 바뀌지 않는 성격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면, 그러니까 어떤 인간인지 모른다는 건 내가 이렇게 항상 거듭하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항상 해왔다는 사실을 모르면 좀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난 왜 맨날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일찍이 알아야 돼요. 나는 맨날 이러는 인간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면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항상 좀 정리정돈의 강박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정리정돈의 강박을 갖고 있지? 이거 그냥 좀 널어놓고 좀 쉬면 안 되나? 남들 이런 거 정리 안 한 거에 훈수 두고 싶지 않은데, 왜 나는 맨날 이러지? 이러는데, 나 맨날 이런 인간이었다 하는 걸 아는 순간, 그럼 내가 깨끗한 공간으로 가자. 깨끗한 애들이랑 놀자. 그리고 내가 정리 좀 잘하자. 남들 거 거슬리면 내가 좀 더 먼저 치우자. 하는 식으로 좀 더 그냥 나오거든요. 내가 그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바꿀 수 없는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알면은 보완할 점까지도 우리가 알고 좀 안고 갈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저는 좀 말을 직설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 알기 때문에 오히려 돌려 말하는 연습을 좀 더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 안에 직설적으로 말하는 자아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직설적으로 말하는 인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보완하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 주는 방식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언제든 팩트 폭력을 던지는 가끔은 사람들에게 따끔따끔한 말을 하는 그런 내가 있다. 하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말을 조금 더 돌려서 하려고 하고 그런 말들이 필요한 사람에게나 하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삼가야 하고 그렇다면 이걸 이제 장점으로 쓴다면 내가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로 뭔가 현실을 직시하거나 이럴 때 이런 걸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사라지지 않는 나의 특성 그리고 내가 항상 들었던 핀잔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좀 보완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그걸 안고 살거나 그거를 좀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거를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제가 생각보다 노력을 막 성실하게 하는 타입은 아닌데 야망이랑 욕심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나는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계속 무언가 하고 싶은 거를 찾자. 그리고 그걸 재밌게 해내자. 그러니까 거기다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이렇게 남들이랑 다 같이 사는 세상에서 너무 나대지 마 라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격을 무시해버리면 그게 인생 사는데 진짜 고달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나의 바뀌지 않는 성격, 기질 이런 거를 알아두고 그것과 함께 잘 지내는 법을 좀 찾아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4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든지 자신에 대해서 알아두는 거는 항상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다들 의식하지 않으면 놓치는 것들 혹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밖에 알아둬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댓글에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 또한 그런 거 항상 찾아보고 질문하고 발견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